어떤 사람은 식탁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음식을 퍼먹고, 어떤 사람은 포크를 들기 전까지 냅킨을 깔고 물잔의 위치를 조정한 뒤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누군가는 친구의 접시에 있는 음식까지 눈여겨보며 이거 맛있어 보여, 한 입만 하고 웃으며 다가가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 음식에 손을 대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이렇듯 우리는 늘 식사를 하지만 정작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떻게에 당신의 성격, 감정 패턴, 심지어 인간관계의 습관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성격 구조가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인간은 음식을 통해 본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감정적 욕구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즉, 먹는 방식은 곧 삶을 대하는 태도의 축소판인 셈이죠.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단순한 말 같지만 이 안에는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식습관이 성격 특성과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해왔습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 사람과 천천히 먹는 사람, 새로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메뉴만 고집하는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심리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먹는 사람은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느리게 먹는 사람은 주변 환경을 세심히 관찰하고 자기 감정에 민감하며 조심스러운 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먹는 습관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식사는 개인의 습관을 넘어서 사회적 성격까지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방식에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대화를 주도하고 분위기를 띄우려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남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며 미소 짓는 데에 더 익숙합니다. 즉, 식탁 위에서의 행동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감정을 주고받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먹는 습관을 통해 자신의 깊은 내면을 외부로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당신은 식사 중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인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과 시끌벅적하게 함께 먹는 걸 더 좋아하나요? 혹은 새로운 맛을 탐험하는 걸 즐기나요? 아니면 익숙한 음식이 더 편한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단순히 입맛이 아니라 당신의 성향과 태도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줄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얼마나 빠르게 또는 천천히 하는지는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속도에는 생각보다 많은 심리적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먹는 속도는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감정을 처리하는 스타일, 타인과 관계 맺는 태도까지 은근히 드러냅니다. 즉, 음식 앞에서 보이는 나의 행동은 일상에서 내가 보이는 태도의 축소판이기도 하죠. 먼저 빠르게 먹는 사람들을 살펴볼까요? 이들은 대체로 에너지 넘치고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도 어떤 미션처럼 인식해서 먹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들은 직설적이고 결정을 빠르게 내리며 실용적 사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르게 먹는 사람은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효율을 추구하고 무엇이든 빠르게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이들에게 식사는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빠른 식사 속에는 내면의 불안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신 분석적 관점에서는 급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무의식적인 긴장감이나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속도에 의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제대로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 혹은 마음 한편에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감정을 지닌 사람은 음식을 충분히 음미하기보다 재빨리 입에 넣고 치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음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감정적 문제 해결에서도 빨리 끝내고 싶은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대체로 신중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음미하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표정,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죠. 식사에서도 속도를 중요시하기보다는 느낌과 분위기를 즐깁니다. 이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보다는 감각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느림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느린 식사의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들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성급하게 친해지기보다는 서서히 신뢰를 쌓고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충분히 생각하고 감정을 정리한 뒤 행동하는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향적 성향과 연결짓기도 하는데 내면의 감정 흐름을 중시하고 자신만의 리듬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식사의 속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먹는 사람과 천천히 먹는 사람이 함께 식사할 경우 서로에게 미묘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먹는 사람은 상대방이 왜 이렇게 느린지 답답해하고, 천천히 먹는 사람은 상대가 너무 성급하다고 느끼며 대화에 몰입하기 어려울 수 있죠. 실제로 커플 간의 식사 속도 차이가 장기적인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먹는 속도가 다르면 단순히 생활 습관이 다를 뿐 아니라 감정 처리 방식과 대화의 템포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도는 자기 통제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일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충동을 참을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 식사 중에 유혹적인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천천히 먹는 사람은 급하게 손이 가지 않죠. 반면 빠르게 먹는 사람은 충동에 더 민감하고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식습관뿐 아니라 소비 습관, 감정 표현 방식, 스트레스 반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먹는 속도만으로 모든 성격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단순한 속도라는 요소에 많은 심리적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식탁에 앉으면 재빠르게 식사를 끝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천천히 씹으며 여유를 즐기는 편인가요? 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나요? 그 선택에는 분명 당신만의 삶의 리듬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서도 사람마다 행동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분위기를 살피고, 누군가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먼저 집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음식만 집중해서 먹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입 먹을 때마다 옆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식사를 이어가죠. 이처럼 식습관은 단지 개인의 기호나 위장 상태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즉 대인관계의 성향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먼저 식사 중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체로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단순한 에너지 충전 시간이 아닌 사회적 소통의 기회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죠. 이런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도 침묵이 흐르는 것을 불편해하고 대화를 주도하면서 분위기를 이끌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식사는 함께하는 경험이며 나와 타인의 감정을 연결하는 교량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나 연인,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이들은 먼저 연락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조용히 식사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보다 내향적이고 사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음식의 맛, 온도, 질감을 음미하는 데 더 집중하죠.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에도 대화를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편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깊이 있는 소수의 관계를 선호하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신중한 편입니다. 이들은 낯선 사람과의 식사보다는 편한 사람과의 조용한 한 끼를 더욱 가치 있게 여깁니다. 또 흥미로운 유형은 음식을 자주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식사 자리에서 흔히 이것 좀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라고 말하며 음식을 권하곤 하죠. 이 행동은 단순한 배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곧 자신의 기쁨과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행위이며, 이는 높은 공감 능력과 관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적당히 허물고 정서적 유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들은 헌신적이며 감정을 교류하는 데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음식에만 집중하고 나눔을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적인 공간이나 자기만의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의식적으로 선 넘는 행동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관계 안에서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식사도 하나의 안전한 루틴이며, 이 루틴이 깨질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공간을 중시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주문 습관에서도 대인관계의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단체 식사 자리에서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입맛을 분명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전자는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으며 타인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부드러운 관계 중심형일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자신의 선호를 분명히 표현하는 데 익숙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작은 식습관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관계 맺는 방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식사 중 타인의 식습관을 얼마나 신경 쓰는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식사하는 상대가 느리게 먹는다고 재촉하거나 눈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의 페이스를 기준으로 삼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상대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력이 높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타인과의 템포를 어떻게 맞춰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식사라는 일상적인 행위 속에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특성과 감정 패턴이 녹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함께 먹는 식사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말을 많이 하는 쪽인가요? 조용히 듣는 쪽인가요? 음식을 먼저 권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접시만 조용히 비우는 편인가요? 이 질문들 속에 당신의 인간관계 스타일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음식 취향은 놀라울 만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똑같은 메뉴를 먹어도 전혀 불만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새로운 맛을 시도하지 않으면 지루해서 못 견딥니다. 누군가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 먹는가 하는 식성은 단순한 기호를 넘어 심리적 성향과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먼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데 거침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높은 개방성과 모험심을 지닌 성향입니다. 이들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경험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음식, 낯선 나라의 요리, 생소한 재료에 대한 호기심은 삶을 탐험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즐기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익숙한 음식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안정성과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고 일상 속에서의 루틴의 안도감을 느끼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검증된 것, 이미 자신에게 안전하다고 판단된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성향입니다. 물론 이것이 보수적이거나 소극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실수보다는 신뢰를 중시하며 한번 맺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매운 음식, 짠 음식,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감각 자극에 민감하고 외부 자극을 통해 감정 에너지를 전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감각 추구라고 부르며 강한 감각 자극을 즐기는 이들은 충동적이거나 감정 기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맵고 짠 음식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일수록 강한 맛으로 자극을 줌으로써 내면의 긴장을 일시적으로 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담백하고 순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정적 안정과 섬세한 자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세심하게 읽는 능력이 뛰어나며 조용하고 깊이 있는 감정 교류를 선호합니다. 또 식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세심함과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팀워크나 협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주 맡기도 합니다. 이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튀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편안한 리더십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채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채식을 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환경이나 동물권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이라면 이는 높은 공감 능력과 도덕적 민감성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식습관조차 가치관과 연결하는 태도는 삶의 모든 선택을 의미 중심으로 바라보는 철학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동 하나에도 일관된 기준을 세우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식사의 구성 방식도 그 사람의 사고 구조와 연결됩니다. 음식을 종류별로 차례차례 먹는 사람은 구조적이고 계획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편이며 여러 음식을 섞어 먹거나 동시에 다양한 맛을 즐기는 사람은 유연하고 다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는 체계와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후자는 융통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죠. 식사라는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정교한 성격 패턴을 비추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꽤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음식 선택은 기분, 건강 상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음식 취향은 그 사람의 내면과 성향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음식 앞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음식 앞에서는 망설이게 되나요? 당신이 자주 찾는 음식 속에 스스로도 잘 모르는 심리의 습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선택하지만 때로는 그 음식이 우리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루 3번 혹은 그 이상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단순히 메뉴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떠올릴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적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음식을 선택하는가? 왜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하고 저 음식은 피하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인간 존재의 가장 본능적인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는 동물이 아닙니다. 음식을 고르고 차리고 나누고 함께 먹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삶의 철학이 스며 있습니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음식은 하나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먹는 방식은 말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식사를 전투처럼 여깁니다.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지 않고 끝내버리죠. 이들에게 음식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일 뿐이며 중요한 건 일과 성과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식사를 의식처럼 여깁니다. 접시의 배열, 음식의 온도, 분위기의 조화까지 신중하게 고려하며 식사의 순간을 삶의 예술로 승화시키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은 감각의 축제이자 자아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렇듯 같은 먹는 행위 속에서도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만의 리듬을 고수하고 어떤 이는 타인의 입맛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위로받기 위해 먹고 어떤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먹습니다. 음식은 때때로 보상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기 벌의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방식은 때로는 사랑을 갈구하는 방식이 되고 때로는 자신을 단련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먹는다는 행위는 자기 통제와 자기 수용이라는 중요한 철학적 테마와도 연결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 혹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거부하고 싶다는 감정을 투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먹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보듬는 사람은 외부의 인정보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둘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식탁 앞에서 매일 자기 자신과 조용한 협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앉는다는 것을 넘어서 나는 너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다. 나는 너와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먹는다는 것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선 존재의 방식, 관계의 방식, 그리고 자기 인식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은 어떤 음식을 어떤 태도로 먹고 있나요?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그 한 끼를 채우고 있나요? 빠르게 삼키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너무 많은 감정이 씹히는 한 끼를 먹고 있지는 않은가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방식이 곧 우리다. 오늘 당신의 식탁 앞에는 어떤 내가 앉아 있나요?